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경서 조문 174조에서 176조 거름병 체강과 그 처방 우매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모든 조문을 이렇게 해석한다 그래서 안다고 생각하시지도 않겠지만 이 조문 자체도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조문이라고, 제강 자체를 저는 일단은 믿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육경변증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육경변증에 대한 제강을 믿겠어요. 이거는 후세 사람이 편제하기 위한 그 분류다. 그냥 이런 정도로 조금 다소 저는 비판 받을 각오하고 억지로 이렇게 조문을 만든 것이 아닌가. 특히 오매환이라든가 이 처방 내용을 보면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문자적인 해석만 하는 것으로 제 소임을 다 했다고 봅니다. 거름병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은 반드시 거름이라고 하는 것은 지시대명사다. 거름이라고 하는 병은 바로 소갈에서부터 기상당심, 심중동열, 기이불욕식, 식죽토해 하고 하지면 이부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소음병, 거름병이라고 하는 증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름병이 뭐냐? 거름의 병이 되면 이와 같은 병증이 발생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거름의 병이 침입이 되면, 거름이 병이 들면 이와 같은 해석에는 무의식 중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거름이라고 하는 것을 실질 장기로 규명한다는 것이에요. 이미 의식 속에는. 근데 그와 같은 해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제가 거의 마지막으로 우리 한의학의 문제점에서 이 거름병을 통해서 지적하겠지만,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 거름을 실체적인 어떠한 장기로 인식하는 해석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시대명사예요. 이름이에요, 이름. 지시대명사. 지시한다. 무엇을 지시하느냐? 소갈, 기상당심, 심중동열, 기이불욕식, 식죽토우. 또는 해라고도 하기도 하고, 우라고죠. 토우. 그 해충이죠.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거름병이라고 하는 것이지, 거름의 병사가 침입해들면, 거름경이나 거름장부의 병사가 침입되면 이와 같은 병증이 나타난다는 것은 기존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소갈이라는 말이에요. 소갈. 자, 혹이 묻기를,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서 말하기를, 누군가 저한테 물었다는 얘기예요. 자, 누가 저한테 물었겠습니까? 혼자서 자문자답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예전서부터 쓰던 방법이니까. 조문 중에 구갈이라는 말은 있죠. 우리는 보통 구갈을 쓰죠. 구갈이라는 말을 일찍이 봤다. 조문에 나타났다. 그런데 소갈이라고 하는 말은 오룡산증에 한번 보여요. 그 밖에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데, 거름병 제강에서 소갈이라고 언급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구갈하고 소갈하고 같은 말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 물론 이거는 문자적인 게 제가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 구갈하고 소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답하여 말하기를, 구갈이라고 하는 건 병증이다. 그야말로 목이 마르는 거죠. 갈증을 하는 거죠. 소갈이라고 하는 것은 후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병명이다. 후세 사람이 만들어. 병명은 병명이에요, 소갈은. 그런데 완전한 병명은 아니에요. 병인이 내재된 거예요. 소라고 하는 게 뭐냐? 소라고 하는 건 소가 진액이 소모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진액이 소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금계요략이나 제병원론을 보면은 왜 제가 잠깐만 이 두 개의 책을 거론하냐면은 한의학 역사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문헌 가운데 상한론 이후에 중경서 이후의 대표적인 처방,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책이 바로 금계요략과 소병원의론이에요. 이 소건방의 제병원의론은 소위 말해서 중경 이전서부터 수나라 때까지 거의 한 수백 년, 거의 한 500년에서 한 1000년 정도 사이에 모든 병명이라든가 병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수집해 놓은 책이에요. 여기는 처방이 없죠. 역사적으로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분명히 소갈이라는 병명이 있어요. 소갈이라는 말. 금교요략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용어나 이런 것들이 문자가 괜히 튀어나온 게 아니다. 소자에는 의미가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소갈이라고 하는 소갈이 병명이 되어온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자,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자, 예로부터 거름병 제강을 해석을 할 때 모두 간 양허의 증상으로서 A, B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 써있자. 뭐뭐로 여기다. 뭐뭐로 여기다. 생각하다. 이렇게 규정하다. 이런 뜻이죠. 2위는. 그러니까 거름병을 해석을 하는데 간 양어의 증상으로 생각했다. 예로부터. 여러분 한번 책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즐비합니다. 간하고 쓸개하고 같이 연결져 가지고서. 지자는 식견이 있는 사람은 거름병 재간을 뭐라 그러면은 한열 찹작 요런 말을 하고 원래 음병인데 가열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하한 상열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한열이 찹찹한 증상이 있어요. 반화사심탕이라든가 소양병에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름병도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열 찹작이라는 이와 같은 개념도 오히려 올바르다고 올바른 평가라고 여기지 않는데 하물며 간양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옳은가. 이것은 어느 정도는 맞아요. 이 증상을 보면 한열이 찹찹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과연 올바른 표현이냐. 조금 옳지가 않다는 거죠. 규정 내리기 어려워요, 사실은. 저는 이런 말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런 말도 올바른 말이 아닌데, 간양허라고 하는 거, 또는 상화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중경 학술이 내경에 귀속되어진 것은 바로 육경 변증의 명분 때문에 이름. 이 거름이라는 이름, 소양이라는 이름, 소양병이라 하니까 가금과 같은 사람도 병사가 소양경락에 침범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간양에다 갖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가금은 뭐라 그랬냐면은 태음은 습토를 주하고 거름은 상하를 주하며 또 태음은 비를 주하고 거름은 간을 주한다고 하는데 이런 말을 한 반면에 가금은 금계요략 의정군감에서는 태음은 습토의 순음의 장이요 이렇게 규정을 했잖아요. 소음은 신경 수화의 장이요 거름은 음이 다하고 양이 다시 생하는 장이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겠어요? 기잖아요. 기. 이런 기. 일종의 실체적 장기. 무엇인지 모르지만 장기를 의미하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고전이라고 하는 고전도 아니지만은 어쨌든 한문을 썼다고 여러분 고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한글로 써도 정말로 출중한 글이라면 그것도 고전이에요. 제가 굳이 한문으로 제 글을 모두 표기한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망상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한문으로 쓰면은
내용의 그 사실 여부도 규명하지 않고 복종하려고 하는 듯한 그러한 태도들, 그것을 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러한 용어에 우리가 이것을 한의학에 물론 다 믿는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은 아예 이런 것 자체도, 그러나 버젓이 이와 같은 용어를 쓰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움찔거린단 말이에요. 마음속에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태음이 습토를 주하고 표현만 다를 뿐이지 다 유사한 내용들이에요. 왜 뜬금없이 상화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도대체가. 자, 괴이하다. 이런 말은 굉장히 나쁜 말이죠. 학문에 있어서. 제가 자서를 쓸 때도 인지호계하십니다. 이런 말을 처음으로 역사적으로 쓴 사람이 누구냐면 한태재예요. 심으라 인지호계하요. 괴지용문이 오죠. 불국이단하고 불신기만 한다. 그 실마리를 살펴보고 단서를 힐난하지도 않고 오직 이런 것만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괴이한 거예요. 저기 소동파의 동생 소철이 고사변을 쓸 때 사마천 사기에 대해서 그 소위 말해서 우리 한의학에 나오는 그 누구죠? 황공의 내가 갑자기 한의학의 한의사들에 관한 행적들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삭제해야 된다고 했던 게 바로 이 괴자라고 했잖아요. 이 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세상을 통치하는 데에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개념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성을 무너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 괴양. 근데 우리 한의학의 용어는 전부 다 괴이하다는 거예요. 태음, 거름이 과연 어떤 물리한데, 이거는 제가 자서에서도 썼죠. 태양은 주표하고 양명은 주시라고, 이와 같은 것은 왜 이와 같은 것이 나오느냐. 여기에는 장기로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해석에는. 이름이 아니라, 치시대명사가 아니라, 습토를 주하고 상화를 주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이것이 바로 찬망하고 무증하는 근거가 없고 사실에 어긋나고 과장될 뿐만 아니라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찬망무증의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해악이 뭐냐. 불신이에요. 불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소위는 참이무증이라고. 참남에서 증거가 없다. 말이 말로서 끝나면은 문제가 안 돼, 별로. 그런데 이것은 불신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중용이 굉장히 어려운 책 같죠? 중용 어려운 책 아니에요, 여러분. 고전 잠깐만 상식적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고전에 중용이 뭐라 그랬냐면은 무증이면 불신이다. 증거가 없으면 믿지 않는다. 이와 같은 용어에는 참망무증과 같은 용어에는 참망무증과 같은 용어에는 비록 중경과 같은 뛰어난 자질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것을 배우는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이의제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눈만 말똥말똥 뜨고 속으로 뭔지 아닌데 그 분한 마음을 삭히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것 때문에 수십 년을 헤맨 거예요. 자, 75점은 궐. 우리가 많이 쓰죠. 상한론의 조문에도 궐이 뭐냐. 일반적 궐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기가, 여기는 이 조문 그대로 이거는 원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전부 다 엉터리 조문이에요. 궐은 무릇 궐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기가 서로 상접하지 아니하면 바로 궐이 된다. 이것은 변이라고 할 때는 어떤 거냐. 바로 이런 소리예요. 네. 바로 요거는 일종의 약간 백화체에서 쓰는 거고 약간 사투리라 그래. 중국말에도 이렇게 글 가운데도 사투리가 있어. 바로 궐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중경서의 조문인데 이거는 제 글이 아니라 중경에 나오는 조문이에요. 이 글은 후세 사람이 조작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중경은 이런 식으로 글을 쓰지 않아요. 음양의 기가 서로 순접하지 아니하면 바로 거리된다. 이 음양이 뭐예요? 음양이 도대체. 그러니까 이 음양이라는 용어나 이 음양이 가지고 있는 뜻은 굉장히 좋은 의도가 많아요. 음이 있으면 양이 있다, 양이 있으면 음이 있다든가 이런 용어들은 굉장히 해석에 하는 데 있어도 필요하고 음양 예를 들어서 한열, 허실, 표리 자체를 음양이라는 하는 용어로서 대표할 수가 있죠.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음양이라는 말이 상황에 따라서 한열이 될 수도 있고 허실로 표현될 수도 있고 또는 그 한열, 허실, 뭐 표리 개념도 음양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표도 또 상황에 따라서 음양으로 또 나눌 수가 있죠. 무궁무진해요. 이것이 음양이라는 말이. 중경은 옛날 사람들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식으로 글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말에 다 현혹됩니다. 그러니까 자서에서도 그러고 제가 문자를 통해서도 그러고 왜 이것이 이런 글들이 문제가 되는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번병자의 약토, 약판, 약토, 약하지 하면 뭐 망진액하고 망혈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음양자화자 병필자윤이라 이런 말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조문에. 거기도 음양자화자 필자유라고 그런 용어죠. 그것도 후세 사람이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를 바로 위탁, 그 거짓 위탁했다. 예, 위탁했다. 거짓으로 살짝 빌려다가 쓴 말이다. 이런 거예요, 바로. 자, 그리고 또 거리라는 말이 뭐냐? 과연 이것이 올바른 표현이냐? 자, 요거에 대한 해설은 간단하니까 거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무엇인가 순환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다. 그리고 냉이다. 현실적으로 차가운 것을 말한 거예요. 거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수가 병이 됐다는 것이다. 한수가 병증을 야기시킨 것이 거리다. 그렇기 때문에 음양기 불상순접자는 내경의 흔적이다. 이 거리라고 하는 말은 내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후인의 글이다. 물론 이것은 제가 지나치게 그 내경의 어떤 이거 흔적이에요. 그런 거를. 예. 지나치다가 뭐 비판할 수도 있지만 내경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내경의 영향을 받은 조문이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잘못 오해하는 분은 당신도 내경을 인용을 하면서 왜 내경을 비판해? 저는 내경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내경 가운데 문제점 있는 내용들을 비판하는 것이죠. 내경의 가운데 좋은 글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자서에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교지소전이나 혹지소전이라고. 가르침이 있는 반면에 의혹도 또한 있다. 의혹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폐기시켜서도 안 되고 그 가운데는 배울 점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우리가 우상숭배하듯이 절대의 그 오류가 없는 서적으로 인식되어지는 이와 같은 잘못된 행위를 비판하는 것이지 내경 가운데 좋은 어떤 그 당시에 실턴 조턴 간의 한의학적 사고방식이 있죠. 그러나 어떠한 이것은 서로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상한론이 내경이 형성되는 과정 중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상한론에 그 전수되어진 어떤 의학적 방법론이 소문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후세 사람들이 소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중경서를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우리가 한 번쯤 의심을 할 필요가 있다. 네, 의심. 덮어놓고 무조건 써서는 안 된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주자가 성리학을 모티브로 해서 사서 삼경의 주를 다룰 때 그 우리가 처음으로 공부하는 책이 대학이에요. 대학. 그렇죠? 그런데 주자가 대학을 해석하는 장구에 있어서 이 명덕을 해석할 때, 이 명덕, 밝은 덕을 해석을 할 때 이 말은 원래가 상서에서 나온 거예요.
이 상서에서 명덕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런데 주자는 이 명덕을 어떻게 되면은 허령불매하야 이랬어요. 허령. 이 허자를 썼어요. 허. 뭐 한번 찾아보세요. 네. 허령불매하야. 이 허자를 썼어요. 이 명덕은 이게 힘의 본체라는 거예요. 허령불매하야 이구중리 응만사라 이런 식으로 썼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공자책 어디에도 허자라는 글자를 쓴 적이 없어요. 맹자도 그렇고. 이거는 소위 말해서 장자 사상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노자사. 우리도 이게 잠깐만 말이 옆으로 새는데 노자 사상이 아니라 노장 사상이 아니라 원래는 장로 사상이라는 거예요. 장자가 먼저고 노자가 후세 만들어진 편집된 글이에요. 이것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미 100여 년 전에 중국 학자, 일본 학자가 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논문을 다 썼어요.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이미 그것은 거의 정설화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거 그것을 말한 신분이 있어요. 그 책을. 예, 제가 그 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렸죠.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허령불매. 대학 처음 공부하는데 이런 식으로 글자를 갖다가 차용한 거죠. 그것은 왜 주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허령불매라는 한 것을. 그러나 이것은 저는 그 왜곡한 거다. 본질을 왜곡한 거다. 우리는 이것을 거의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조선시대 500년간. 일본 사람들은 이런 해석을 주자의 해석으로 치부한 것이지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글자 하나가. 음양이라는 글자가 왜 문제가 되느냐. 심지어는 주자가 대학 장구에서 해석을 할 때 천명지위성, 솔성지위 이걸 쭉 하면서 음양오행이라는 용어를 바로 썼어요. 음양오행론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주자는 음양오행론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해석을 시도를 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떠했느냐 하면은 조선시대에 소위 말해서 특히 태계 선생과 율곡 선생의 글들을 보고 그 이후에 그 사단 칠정론이라든가 뭐 동성 이성 예를 들어서 이동 이등 같고 기는 다르다고 하는 그와 같은 논리를 보면요. 정말로 막 치열하죠. 글자 하나 가지고. 그것이 과연 올바른 태도였느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글자들 하나 때문에 그 난리를 법석을 핀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조선 중기에 그 주자가 중령장에서 음양오행론을 주장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우암 송시열이 뭐라 그랬냐면 사문난적이라고 몰아붙였어요. 그쵸? 그건 올바른 지적이죠. 이 글자 하나가 뭐겠어요? 저도 이런 데에 매료돼가지고 한 20년 세월 여기에 빠져 있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벗어나는 게. 온 사회가 모든 책이 다 주자학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한국사에서는 반주자적인 책 자체를 구할 수가 없어요. 순자를 제가 그랬죠. 그 왕양묘 학설도 뭐 바람직한 거는 아닌데 왕양묘 학설이 조선 중기에 들어왔을 때 퇴계 선생이 그냥 아작을 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퇴계 선생을 배우는 사람은 왕양명을 읽지도 않고 무조건 비판하는 거예요. 순자는 성학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순자책을 읽지도 않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맹목적성을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인식세계에서. 자, 오매환. 176조. 상안의 맹미월. 우리가 그냥 조문 몇 개는 거름병이라는 말은 없으니까 맥이 미하면서 걸이라가. 맥이 미하면서 걸하면은 어쨌든 간에 사역당인 종류를 쓸 수가 있죠. 건강부자료를. 7, 8일에서 불행하고 그인이 조증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역대의 대가들이 번조증, 조증에는 삼양병에도 있고 서문병에도 있다. 물론 여기는 조로 나왔지만 번조죠. 잠시 동안, 잠시도 편안하지 못하다. 여기 잠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잠시도 계속. 이것은 장골이다.
차위 장거리요. 이렇게 요거는 주의 문자라는 것은 이제 아시겠죠. 해설이죠. 장거리요. 이것은 우거리 아니다. 회충으로 인한 거리 아니다. 예. 이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우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 사람이 마땅히 회충을 토한다. 그렇기 때문에 병자로 하여금 조용했다가 안정이 되었다가 여기는 자, 이 정은 뭐냐면은 요거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죠. 예, 요거하고. 여기는 잠시도 편할 데가 없다. 여기는 편안했다가 다시 상황에 따라서 번조증이 일으킬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은 하나 이것은 장안으로 우가 회충이 흉협 경막으로 침입해 들어왔기 때문에 번이요. 잠시 수유라고 하는 건 잠시에 끝쳤다가 음식을 먹을 때 구토증이 있고 또 번조하고 그 인이 마땅히 스스로 회충을 토하니 우걸로 인한 그 골증은 오메안으로 치료하는 게 좋다. 자, 이 조문이 조금 난해해요. 이해하기도 조금 어렵고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예. 이것은 장한이다. 이런 말은 여기서는 장골이라고 쓰고 여기에서는 장한이로 이렇게 표현이 됐다는 거 이런 것도 조금 예,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 조문은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예, 제가 정리한 것은 자 하기 전에 오메아는 오메, 황년, 건강, 세신, 부자, 계지, 인삼, 황벽, 단기, 촉축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어지러워요. 예. 뭐 저는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감히 이렇게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처방 자체가 굉장히 아까 말한 대로 한열이 찹차했기 때문에 왜 이런 데 세신을 써야 됐는지 이런 것도 의문이 되고 계지라든가 이런 거를 왜 썼는지 많이 의심이 돼요. 물론 상층증이 있으니까 그런다 그러지만 소갈도 있는 반면에 골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막 처방들 자체가 촉축이라고 하는 거 쓰는 거 보면은 계지와 촉축 쓰는 거는 수기 변조가 어느 정도 이것은 있다는 하는 거, 상충증이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 조문의 뜻은 다른 게 아니다. 그 사람이 수족이 권랭하되 그 사람이 수족이 권랭해요. 그런데 번조하는 것은 번조하는 경우에 이와 같은 병자 손발이 차면서 번조증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장골과 우걸이 있다. 이거 회자라고 그러니까 우걸인가 그럴 거야. 회충을 우걸 이 두 종류가 있으니 이 조문에 한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걸은 회충의 요동으로 인해서 혹동한다. 그러니까 회충이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가 번조증이 없다가 회충이 요동치고 난리를 치면은 번조증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동하기 때문에 하지만 장골이라는 것은 우리 회충과 관계없이 우리 그 사람의 신체 기능이 상당히 지금 다운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증이 잠시도 편할 날이 없다.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회충으로 인한 거는 상황에 따라 회충의 요동에 따라서 조용하기도 하고 번조하기도 하지만 장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한수로 인해서 골증을 야기했을 때는 항상 번조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간단하게 보면은. 자, 무릇 우충이라고 하는 이것은 병명이에요. 또 금계요략과 제병원론에도 이것이 전해져 오고 있다.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은 금계요략과 제병원론 쓴 사람이 당연히 중경서를 보고서 여기다가 전수한 것이냐 개입시킨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면 중경서 조문을 후세의 용어로서 후세의 그와 같은 병증으로서 병인으로서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것이냐 그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것조차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앞에 먼저 발행된 책이라 그래서 뒤책보다 앞에
기록된 것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뒤에 훗날 편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것은 고전들이 그런 식으로 계승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토우는 회충을 토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저희 같이 뭐 그 60대의 사람들은 학교 다닐 때, 소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다닐 때 대변을 가져가 가지고 회충 검사해서 회충 먹기도 하고 입으로 회충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학문으로 회충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이거는 제가 제 자신이 어렸을 적에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학문에서 뭐가 가려고 해서 보니까 벌레가 나왔어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회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문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는 토레스가 분명히 이것은 경험적 사실이기 때문에 쓴 거예요. 이것은 없지는 않지만 참으로 이와 같은 일은 진짜 일어나기 기이한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거를 소음병에다가, 그런데 우거를 소음병 조문에다가 쓰지 않고 하필 왜 거름병에다가 여기다가 특히 썼느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의도는 알지 못할지라도 이것은 억지 해석이다. 억지로 여기다가 조문을 형성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것은 알 수가 있다. 그것은 이 사람의 의도는 뭐냐면은, 이것을 편집한 사람의 의도는 뭐냐면은, 회충으로 인했을 때 증상을 보니까 마치 한열이 찹찹하고 번조증이 있고 수족이 골랭하면서 고름병과 유사하기 때문에 집어넣었다. 이런 뜻이죠, 결국은. 그러나 그것은 억지 해석이라고 봐야 돼요. 더욱이 우매한에 약성이 한열 막 이런 것들이 막 허실이 막 찹찹되어 있기 때문에 처방의 내용이 불투명하거늘. 이건 제 견해예요. 제가 요거 사실은 민족의학지에서 나온 거예요. 민족의학지. 제가 뭐 민족의학지 보지도 않지만은 제가 민족의학에 대해서 초기에 저도 굉장히 그 젊었을 때는 뭐 민족이란 말만 나오면은 뭐 가슴이 뛰던 시절도 저도 있었어요. 그이 때문에 다 후원도 하고 저거 지지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이건 민족의학지가 아니라 참 이거는 참 문제가 많아요, 지금. 예, 신문이 이게 어느 순간서부터 전 몇십 년 동안 이 신문을 안 읽었는데, 컴퓨터에서 그 거름병 조문에서 오메안에 대해서 처방을 찾다 보니까 이 글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물론 제가 한역한 거예요. 다시 한문으로. 어떤 중의사가 쓴 거를 민족의학지에서 발췌를 한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한글로 썼죠. 뭐라고 돼 있냐면은, 제가 이렇게 중간에 했을 때는, 거름병은 간양허로 인해서 한열이 찹찹한 증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이거는 자기 규정이죠. 왜 우리가 이 글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 밑에 해석을 보면요, 정말로 가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의학지가 정론이라 한다면은 그 글을 보는 사람이 많았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비판할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눈만 멀뚱멀뚱 뜨고. 만일의 경우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여러분 비판했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왜 비판을 안 했느냐. 중의가 했거든요. 중의 대가가. 여러분 보세요. 부자, 건강, 촉축, 개지, 세신. 이것은, 이 연약은 딱 제가 규정을 했어요. 양을 온하게 하고 간의 용을 보좌한다. 인삼은 간기를 보호하고, 오매 당귀는 간체를 또 보호하고. 이건 원문은 아니에요. 백화체도 아니고, 제가 그 사람이 백화체를 쓴 거를 내가 못 봤기 때문에, 다만 제가 고문 방식으로 글을 옮긴 것 뿐이에요. 그러나 내용은 거의 같다고 봐야 돼요. 황년, 황백은 요런 용어는 그대로 똑같으니까 상화에 울려를 해야 하고, 여기다가 버젓이 상화라는 말 썼어요. 오매화는, 오매화는 결국은 뭐냐, 간을 보호하고 한열을 조종하는 야다. 참 얼마나 참 해석 기가 막히게 짜맞췄어요.
다 간하고 관계된 약이잖아요. 전부 다. 무슨 근거로 건강이 간의 용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간체는 뭐고 간기는 또 뭐예요? 이런 것이 그대로 신문에 나와 있어요. 이 정도는 약과죠. 민지옥액젓 보면 정말 뭐 땅굴을 파도 한참 봐요. 도저히 읽을 수 있는 글들이 별로 없어요. 초기에 나왔었던 것보다 훨씬 더 교조주의적이고 지극히 잘못되어 있는 방법론으로 도배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거를 비판해야 되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신문의 역할인데 이런 것을 무비판적으로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감히 이런 말을 드리면은 외람되지만 모르기 때문에 이와가 무지막지한 개념들을 마치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보다 더 심한 건 너무 많아요. 그거 누가 썼느냐? 다 한의사들이 썼죠. 한 줄도 읽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강의 다 끝납니다. 말 나온 김에 제가 솔직합니다. 저 한문 공부 했잖아요. 그래도 많이 했잖아요. 한문 공부만 저는 거의 한 3만 시간을 투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데 한문 공부 아는 사람들은 이거 다 현혹되죠. 다소그는 의심합니다. 의심을 하면서 이 문제점을 제기를 안 하는 거예요. 강의도 마찬가지고 책들도 마찬가지고 버젓이 이와 같은 용어들을 막 써버려요. 빌용해서. 그래서 제가 자서 초기에서도 그 용어도 몇 번 썼죠. 자오오인이라고. 나를 속이고 남도 속인다고.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찬망한 가설로서 이거 다 자기 가설이죠. 언제 중경이 이와 같은 용어를 썼어요. 찬망한 가설로서 소위 이른바 자기가 말하는 간양어라는 거예요. 이것도 자기가 말하는 자기가 규정한 간양어의 효과를 얻어서 천하에 자부할지라도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의시된 거죠. 결국은 그거를 신문에다가 기고를 하고 나왔으니까. 이와 같은 무리들은 중경을 표방했지만 실질적으로 중경의 정신을 훼손시킨 사람 무리다. 어지럽힌 무리들이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 야 이한영 당신 너무 대가한테 불공한 거 공손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여러분들이 책망할 수가 있어요. 원하건대 저는 여러분께 스스로 자문자답해봐라. 여러분 스스로 자문하고 자답해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간용, 간기, 간체, 상화라는 게 무엇냐 말이에요. 무엇냐. 그 황당한 이 명분은 우리가 들을 수 있죠. 간용, 간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귀로는 들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생각하는 허구의 이와 같은 형상은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이 상자도 이런 식으로 상하면 이거는 실질적인 상이죠. 허구에 상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은 이미지화 시켜서 실체화 시켜서 볼 수가 있는 경험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게 바로 만류문자라는 거예요. 자서 초기에 제가 위진시대에 들어가면서 만류문자가 성행했잖아요. 이게 바로 도교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우리 학계에 횡행한다. 스스로 멸렬지중에 빠져 있는데도 이것도 제가 2번 썼어요. 그 본초론에 보면 나와요. 제 본초론. 스스로 멸렬지중에 빠져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니 참으로 한심하다. 이거를 우리는 학문이라고 배우고 있어요. 지금 책에 대부분이 이런 다만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와 같은 황당무계한 용어들로서 간용은 뭐고 간기는 뭐고 간체는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오매는 주치가 반이 얼격 또는 우걸, 토리, 살충 효과, 살균 효과가 있고 촉숙은 위중의 그 위를 따뜻하게 해주고 그 산통
신복 자통. 요거는 그러니까 그 주로 이제 그 신복 자통이라든가 어떤 그 상충증이라든가 이런 거. 예. 요런 식으로 그냥 그 의미가 이렇게 그 뭐랄까 본초의 개념이 돼 있는데 정확한 거는 아니겠죠. 그러나 이렇게 경험으로 해서 이와 같은 문자를 만들어낸 거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